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스 ging 수학입니다. 네, 태풍이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초5, 6 중1의 수학 상하 효과적 공부법과 대치 원수학 깁생 입태 성공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요즘에 어때요? 그 수학학원 입태를 많이 하시죠? 왜냐면 수학학원을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에, 혼공보다는 그래도 자료가 좋은 데를 가서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료 좋은 학원이 좋은 학원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퀄리티도 중요하고 자료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학원 입퇴를 하거든요. 학원 입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원 테스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시중 교재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노하우를 좀 전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학원에서 좋은 자료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치동의 트렌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학 상하를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일단은 중등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중등 보통 심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중등 심화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최상위 수학을 풀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를 풀어도 되고 A급을 풀어도 되는데 보통 A급 B단계가 좋죠. 그래서 정답률을 보는데 50%가 안 되면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에서 70 나오면은 최상위로 한 번 더 다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70에서 90% 나오면 A급 A 단계를 한번 시도를 하시죠. 그래서 수학상도 같이 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수학 상하를 하려면은 중등부터 해야겠죠. 중등 심화부터 제대로 하라. 그리고 센 수학 대표 유형을 하시고요. 제가 문제를 솎아드리니까 그한 400에서 500 문제 정도는 풀으셔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념 원리로 이제 수학상을 시작하겠죠. 네, 너무 약하긴 하죠. 그래서 어, 보통은 RPM으로 합니다. RPM 수학상 이걸로 하시면은 좋아요. 근데 기초가 너무 약한데 선행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개념 원리가 가장 좋은 책이에요. 뭐 대학생 과외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 과외를 아무래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아시죠 다. 예. 선풀이 구소의 선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사실은 필수고요.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교재가 선정이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A급 최상위 하라고 해서 그냥 최상위 A급 바로 하다가는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초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 유형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 책이 있어요. 여기 라이트가 있고 파워 있는데 라이트로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파워 하면서 센 수학 B단계를 같이 진행하면서 A급 수학도 하면 좋죠. A급 CB 단계. 제가 그거는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입퇴 보기 한 3개월 정도 또는 2개월 정도 전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줌 1대1도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고 뭐 대구도 되고요. 부산, 광주 다 됩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는 송도하고 대치만 합니다. 오프라인. 자, 1대1이고요. 자, 그러면 황소 출신 학생이 이제 고등 입퇴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범위를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소 출신인데 중1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 이미 중등 끝내고 고등을 시작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중3만 끝내는 애도 있겠죠. 요즘엔 초5도 중3을 끝내기 때문에. 그러면 초6이 되거나 중1 돼가지고 깁생 1레벨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시험 보면 됩니다. 중3 범위. 그래서 8월 30일까지 시험 보는데 3-1하고 수학상이 좀 나옵니다. 근데 수학상 도형의 방정식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요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상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선행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년 선행 안 하면 입퇴가 안 된다. 입퇴 성공이 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1이면은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요거 보는 거죠. 중3-1까지 보는 거죠. 중1인데 중3까지 선행 시험을 보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떨어지면 1, 2레벨이 안 나오죠. 그래서 수학은 단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억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라도 우리가 높여야 되겠다 말이에요. 예? 그럼 쪽집게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에, 되는데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초등 5 이하의 수상화를 아무리 뭐 두세 번 해도요. 망각 속도가 일반 학생의 3배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적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등을 3번 돌리는 게 고등 2번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언제? 초 4, 5에는. 중3 3번 돌리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머리가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논리적 사고력 있죠? 논리적 사고력은 언제 길러지냐면 초6에 가장 활발하게 길러져요. 초6 중일에. 그래서 이때 수상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제가 시켜봐도. 근데 꼭 그 고집 피우고 소사에 자꾸 수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돈은 돈대로 깨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초 5, 6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왜 교육과정이 있겠습니까? 뭐 의대반 해가지고 막 애들 주입식으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초등학생이 수상화를 제대로 하는 거는 초6이 제일 베스트다. 응? 다른 학년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초5도 이제 초5 좀 말 정도 됐을 때 하는 게 좋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뭐 공식 대입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고1, 고2에는 수상 범위 보고 뭐 들어가는 학생 거의 없겠죠. 그래서 문자화식만 하더라도요 3개월 이상이 걸려요 이해하는데. 깨우친다 그러죠. 갑자기 깨우친다는 거예요. 수학을 하다가 그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필이 와야 되는데 그 필이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입학 테스트를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숙제만 하시면은 1, 2레벨은 합격이 됩니다. 제가 5레벨도 황소인데 프라임에서 중2 여자인데 5레벨도 제가 2레벨 만들었거든요. 근데 5레벨에서 2레벨 아니고 3레벨까지가 목표였는데 제가 2레벨을 만들었더니 2레벨 가서 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3레벨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굳이 2레벨 가서 꼴찌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대수 중 2-1 또는 중 3-1 대수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40대 남자쌤한테 배우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안 하시고 자꾸 여자쌤으로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대로 수학상을 공부하려면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 일단. 일단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1대1로 하시는 걸 가장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죠. 아니면 같은 팀을 꾸려서 수업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원장 선생님한테 들어야 됩니다. 원장 말고 원장이 강의 안 하는 거 다른 반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원장 반만 들으세요. 그리고 스카이 출신 경력은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대치동 선생님으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깁생 가서도 깁생 2레벨이나 나왔는데 여자쌤 걸리면 또 안 좋습니다. 남자쌤한테 걸려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거긴 또 1레벨 가야 될걸요 아마. 1레벨 가야지 또 남자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황소 출신 의대 선생님 과외도 효과가 별로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별로예요. KMC 들어간 애도 보니까 과외 선생님 남자쌤한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중등 심화를 하고 승급까지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건 AI 이미지입니다. 이 학생이 아니라는 거 다른 학생이에요. 그래서 청신국제중 갔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고등돼 가지고 수학 시험 보면 어때요? 내신은 이제 망치죠 대부분. 1, 2레벨, 1, 2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뭐 4, 5등급 나오는 게 허다합니다. 깁생 1, 2레벨도 시험 쳐보지도 않고 학원 과외 해봐야 의미 없는 자료로 시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깁생하면 뭐예요? 자료가 좋죠.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대에 올인해야 됩니다. 더 좋은 자료로 공부하는 게 더 남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소 출신 애들 초 4, 5에 나오면 제가 초 6에 보내주는 거 이런 걸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원수학도 있는데 원수학도 제가 트라이 해드립니다. 원수학은 3, 6, 9, 12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12, 3, 6, 9에 신청하시면은 제가 3개월 정도 준비해서 합격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무조건 오프라인이 답이에요. 뭐 룸수업으로 하자. 그거는 해봐야 어차피 선생님이 실제 손풀이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컴퓨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응? 다르죠. 자, 그래서 1대1 수업이 대세라고 저는 과거에 말씀드리고요. 대치동 학원들이 전부 다 예,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여러 명을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뿐이에요. 왜? 학원도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또 소수정의 학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줌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아이, 줌으로 해야지 여러 명을 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수학은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프라인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다. 굳이 뭐 멀리서 대치동까지 오기 싫다 그러면은 1대1 줌은 가능해요. 근데 1대 10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카톡방에서 뭐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원장이 하는 수업 아니면 듣지 마세요. 그래서 1대1 줌 수업을 하는데 쉬운 문제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A급 블랙 라벨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애한테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1대1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너 이거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막 통분하고 있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2분의 이렇게. 그래서 3x 마이너스 4에 2 마이너스 x인데 이거를 막 엉터리로 막 8 마이너스 4x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벌써 틀린 거거든요. 이거 풀리는 줌 수업 10대1로 해가지고 10대1로 해가지고 아무리 풀이 과정 써봐야 그거 다 일일이 교정은 못 해줍니다. 교정도 실시간으로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해야지. 그냥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자 이거 풀어봐라 했는데 못 푼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2, 4, 3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12로 곱하라 이렇게. 그래서 6x 플러스 12 3x 빼기 4에 가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면서 1대1로 해야지 수학이 되지. 뭐 줌 수업으로 해가지고 톡방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동료한끼리 묶어서 7 빼기 6은 x다. 그리고 2 하니까 2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수업이지. 안 됩니다. 예. 원장도 아니고 새끼 강사가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 돈 버는 욕심으로 그냥 할 거면은 그냥 현우진처럼 현우진 인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목적이 아니고 자 1대1로 순수하게 실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초 5, 6의 수학 상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 초 3, 4에 중등심화 끝내야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등심화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고등 가서 수학 시작해봐야 어차피 3등급도 힘들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다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기존에 수학 문제 풀이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문제 풀이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렸더니 지금 1230명 이상 안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안 나오는 것들은. 일단은 개념원리 수학상과 RPM부터 돌리세요. 예? 개념원리 수학상. 그래서 원수학 이상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떨어진다. 그게 무슨 소리냐? 개념원리 수학상하고 RPM으로 봐가지고 원수학 중등 입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시죠? 중2, 3 시험 보는데 수상화를 좀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 정보가 있어서 수상화를 RPM으로 해가지고 시험 보면 떨어진다고요. 왜? 중등, 고등을 같이 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 선생님을 못 구해서 중등은 여자쌤한테 배우고 고등은 혼자서 혼공해가지고 원수학 입퇴 보면 100%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상위 A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상위 A급 블랙라벨까지 중 2, 3을 완벽하게 끝내셔야 돼요. 대수 파트를. 그걸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다 도망갑니다. 어려우니까. 예? 그것도 줌으로 수업하고 고난도 수업을 한다고 되겠어요? 선생님이 직접 푸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오프라인으로 무조건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하시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세요. 좀 합격을 할 건데 그래도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수학상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센 수학 기본 정수까지 하시면은 원수학은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수학 상반 가려고 중1, 2, 3을 시험 보는 건데 수상학까지 하고 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하실 거면은 아예 원수학 필요 없다, 항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센수학 기본 정석을 과외로 그냥 하시고요. 고쟁이 실력 정석 일품을 해서 질문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수학 실력이 왜 늘지 않을까요? 노하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응? 아무리 혼자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공부해보세요. 풀이 노하우가 생기는가? 답지 보고 그냥 답만 외우게 되지, 풀이 과정만 외우게 되지, 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근거 계사의 관계를 왜 써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풀려보면 실력이 나오거든요. 제가 테스트가 있으니까 그거 풀려보시면은, 얘가 깁생 몇 레벨 나오는지도 다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중2 겨울방학에 중1이죠 중1 중1 12월 전에 예, 깁생 들어가야 됩니다. 깁생 1, 2레벨. 자, 잘하는 집단으로 들어가야지 자극이 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뭐가 돼요. 홍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깁생을 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황소도 마찬가지고. 성적 상승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이제 올라가야죠. 황소에서도 1등, 2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가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그게 문제죠. 공부가 재밌어야 된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겠죠, 그죠? 그리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 잘 하려면, 뭐 제 영상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거 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수학, 운동, 체육 모두 다 하면,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황소를 만약에 보내시고, 만약에 못 보내셨다면은, 사고력이 안 되면 편입이라도 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1년짜리 황소 할까 하면은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초 5인데 황소 대비하라고 초 5 들어가거나 뭐5 들어가는 거 할 거면 하지 마세요. 하시란 얘기예요. 네? 초 6에 중등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든지. 그래서 중1부터 제대로 선행을 중1부터 해야지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 4, 5가. 중1, 2 대충 하고 이제 중3 날림으로 하시면은 수상한 진도도 안 나오고요. 입태도 100% 떨어집니다. 재밌게 배우셔야 돼요, 수학을. 이 장려상 탄 이 청신국제중 학생도 라이트센 최상위로 했어요. 그리고 황소
출신이고요. 항소 프라임반만 나와도요.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기본 정석으로 했죠. 기본 정석 수상화를 했어요. 4개월 걸렸네요. 플러스 프린트를 했고요. 중등은 이런 책으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고 황소 교재를 풀고 프라임반에서 한 1, 2등 했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딸이 최고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쉬운 척부터 해달라. 속도를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답이 틀려도 그냥 넘어가는 아이가 있고 답 보고 이해하는 애가 있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아, 답 보고 뭐가 실수다 그러면은 원인을 분석하세요. 그래서 다시 풀고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유형까지 한번 찾아보고 아시겠죠? 그런 틀린 문제를 잘 봐야지만이 가능성이 있어요. 열쇠는 바로 틀린 문제를 공략하는 겁니다. 성공의 열쇠는. 그렇죠? 어떤 일이건 똑같잖아요. 자신의 일에서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고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류나 에러 난 거는 원인을 찾아내야겠죠. 단순히 계산 실수를 하고 넘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산 실수다? 그럼 다음엔 잘하면 된다. 그게 끝이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 공비수 6을 곱해야 되는데 6을 안 곱하고 뭐 3을 곱하든지 아니면 뭐 부호를 틀린다든지. 그건 계산 실수라고 보기에는 기, 음, 좀 그렇고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 제대로 잘 못 배운 거예요. 이거를 최소 공비수 6을 안 곱하고 그냥 풀겠다. 그런 애들 있죠. 그리고 과외쌤한테 좀 보여주셔야 돼요. 자기 상태를. 입생도 시험 봐가지고 가져오고 해야 됩니다. 항소 문제 푼 것도 단편 퀵트 점수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선생님한테 어디까지 항소 공부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거 알려주고 시켜봐서 아, 약하다 그러면 넌 이거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단편 퀵트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저도 줌 수업을 하는데 1대1로 합니다. 여기 오시면 되고요. 여기도 오시면 됩니다. 2-1 최상위 라이트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갑자기 50점 맞은 애가 100점 맞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 50, 60, 70, 80, 90, 100 뭐가 제일 힘들까요? 90에서 100 올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수학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개념을 자꾸 까먹는 거죠, 개념을. 좋은 선생님 못 만나고 숙제가 하기 싫고 어렵고 그러니까 개념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개념이 없으니까 문제도 안 풀린다 이건 말이죠.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는 잘했는데 뭐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든지 귀찮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잔소리 제일 문제죠. 학원 입태도 계속 떨어지고 방법을 모르니까 내신도 버리고 학원도 이제 중간고사 망치면 버리고 그럼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럼 독서실에서 혼자 인강 들어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다시 이해가 안 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안 되면 계속 교재 레벨을 낮추세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거는 개념 잡고 가속도 법칙 알죠? 처음에 어떤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을 가야 되는데 그 질량과 힘은 가속도를 일정하다.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애를 반대쪽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한 번 딱 세게 준다고 됩니까? 지속적으로 힘을 줘야겠죠? 매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예? 지속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 속도가 줄고 결국은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밀다 보면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목표에 도달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산을 오를 때도 바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어느새 정상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KMC 합격한에도 저한테 기초부터 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초이삼도 하고요. 초사오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까지 다 해드리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 황소랑 깁생 들어가야지 의대 가능성이 높다. 안 그러면 혼자 그냥 선행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점수 안 나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은 실력 많이 오르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